안녕하세요. 잠들기 전 듣는 역사 이야기 꿈꾸는 사관입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고 계신가요? 하루 동안 분주했던 마음의 짐들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이불의 포근한 감촉에 몸을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1476년 늦가을 밤 창덕궁에서 태어난 한 아이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갔습니다. 따뜻한 어머니의 품에서 시작된 행복한 유년 시절, 1482년 7살에 맞이한 깊은 상실, 그리고 폐비의 아들로 자라나야 했던 외로운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1495년 조선의 10번째 왕이 되었지만 화려한 옥좌도 그의 가슴 속 빈자리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500년 늦가을, 측근이 은밀히 전해준 오래된 상소문을 통해 마침내 어머니의 억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은 그로부터 4년이 지난 1504년 갑자년의 겨울밤입니다. 슬픔이 오랜 시간을 견디며 어떻게 날카로운 칼날로 변해갔는지, 그리고 그 칼날이 끝내 무엇을 베어내고 무엇을 남겼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편안히 누우신 채로 눈을 살며시 감아주세요. 하얀 눈이 소리 없이 내리는 창덕궁의 고요한 밤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1504년 겨울 창덕궁의 밤은 깊고도 고요했습니다. 하늘은 온통 짙은 회색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며칠째 내린 눈은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처마 끝에는 투명한 고드름이 길게 매달려 달빛을 받아 서늘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쌓인 눈은 발목을 덮을 만큼 두터웠고 궁궐의 모든 소리는 그 하얀 눈 속에 파묻혀 사라진 듯 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었지만 왕이 머무는 대전의 불빛만은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왕은 홀로 창가에 서서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서렸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창호지 문을 덜컹거리게 했지만 왕의 마음속에 부는 바람보다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왕은 감당하기 힘든 또 다른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4년 전 그는 측근이 은밀히 전해준 상소와 기록들을 통해 어머니가 억울하게 죽음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문자로 기록된 건조하고 딱딱한 사실들이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겨울밤, 왕의 가장 가까운 측근인 임사홍이 은밀히 왕을 찾았습니다. 모든 궁인들을 물리고 문을 굳게 닫은 채 방 안에는 오직 두 사람의 숨소리와 타닥거리는 촛불 소리만이 감돌았습니다. 임사홍은 떨리는 손으로 품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비단 보자기에 쌓인 물건이었습니다. 왕은 천천히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고 해진 저고리 한 벌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월의 때가 묻어 누렇게 바랜 아주 오래된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옷의 낡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저고리 앞섭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검붉은 얼룩들이었습니다.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얼룩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폐비 윤 씨가 사약을 받던 날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토해냈다는 붉은 피의 흔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까지 입고 있었던 고통과 원망과 그리움이 뒤엉킨 바로 그 적삼이었습니다.
왕의 호흡이 멈추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손을 뻗어 그 옷을 만져보려 했지만 손끝이 덜덜 떨려 차마 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붉은 자국들은 마치 살아있는 눈동자처럼 왕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아프게 토해냈을 마지막 피 울음이 이 1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아들의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진 것입니다. 글자로 읽던 슬픔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책 속의 문장이 아니라 살과 피를 가진 한 사람, 바로 자신의 어머니가 겪어야 했던 처참한 최후가 그 옷 한 벌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왕은 무릎을 꿇고 그 옷을 향해 엎드렸습니다. 차마 소리 내어 울지도 못하고 꺽꺽거리는 신음만이 텅 빈 방 안을 채웠습니다. 6년 전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1498년 무오년이었습니다. 성종을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실록을 편찬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도 한 차례 큰 바람이 불었었습니다. 사관들이 남긴 사초 속에 어머니를 모독하는 내용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왕은 분노했습니다. 김일손이라는 젊은 사관이 스승의 글을 실었다가 목숨을 잃었고 많은 선비들이 화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왕은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임금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이 얼마나 약한지, 신하들의 눈초리가 얼마나 매서운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아꼈고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때가 오리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앞에 놓인 피 묻은 적삼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 때라는 것을 말입니다. 6년 전 무오년의 일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처벌받은 자들은 그저 붓을 놀려 글을 쓴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원수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실제로 그 차가운 방으로 몰아넣은 이들, 문을 걸어 잠그고 밥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던 이들, 그리고 끝내 사약을 내리도록 부추겼던 이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왕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서안 앞에 앉았습니다. 눈물은 말라붙어 있었지만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먹을 갈았습니다. 벼루에 먹이 갈리는 소리가 고요한 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붓을 들어 먹물을 듬뿍 묻혔습니다. 어머니를 끝까지 괴롭혔던 이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패비 윤 씨를 질투하고 모함했던 후궁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선왕의 총애를 믿고 어머니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그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조정의 대신들이 생각났습니다. 한명회, 정창손, 윤필상. 당시 훈구파의 거두들이라 불리던 그들은 어머니를 폐위시키는데 앞장섰습니다. 왕비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것도 모자라 사약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자들도 많았습니다. 한때 권세를 누리며 호의호식하다가 늙어 죽은 그들. 육신은 무덤 속에 편안히 누워 있었지만 왕의 마음 속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지은 죄는 죽은 뒤 흙이 되어서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왕은 믿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왕은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종이 위에는 수많은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결심이 섰습니다.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푸스름한 첫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밤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에게는 또 다른 길고도 험난한 여정이 막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504년의 겨울은 유난히 길고 혹독했습니다. 창덕궁의 기와지붕은 두터운 눈에 덮여 본래의 색을 잃었고 처마 밑에는 사람 키만 한 고드름이 자라났습니다. 마당에는 며칠째 내린 눈이 치워도 끝없이 쌓여만 갔습니다. 바람은 살을 애는 듯 날카로웠고 궁궐 안의 연못은 바닥까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궁궐 사람들을 진정으로 떨게 만든 것은 날씨가 아니었습니다. 왕의 결심이 서고 난 뒤 조정에 감돌기 시작한 무거운 살기였습니다. 20이 넘는 해 전의 일들이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잊힌 줄 알았던 이름들, 역사 속에 묻힌 줄 알았던 사건들이 하나둘 다시 불려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겨울밤 눈이 소리 없이 쌓이듯 변화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일어났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군사들이 늦은 밤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조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 조회에 나오지 않는 신하들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어제까지 왕의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던 대신이 오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빈자리는 텅 비어 있었고 남은 신하들은 서로 눈치만 살필 뿐 아무도 그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왕은 높은 옥좌에 앉아 그 모든 과정을 조용히 그리고 냉정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얼어붙은 연못처럼 차가웠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의 무덤이 파헤쳐졌습니다. 한명회, 정창손, 조선 최고의 권력가였던 그들의 무덤이 열렸습니다. 관이 땅 위로 끌어올려졌고 부관참시가 집행되었습니다. 이미 백골이 된 시신이었지만 왕은 그 뼈에 대고 죄를 물었습니다. 어머니를 폐위시키고 죽음으로 내몬 죄, 한 여인의 인생을 짓밟고 어린 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죄를 물었습니다. 살아있는 이들은 더욱 가혹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당시 어린 후궁으로 있으면서 패비 윤 씨를 모함하고 왕과 왕비 사이를 이간질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머리가 하얗게 센 늙은 여인이 된 그들이 궁궐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어머니가 받았던 고통을, 아니 그보다 더한 고통을 돌려주었습니다. 궁궐은 공포에 질려 숨을 죽였습니다. 전각 안에서 들리던 신하들의 활기찬 목소리는 사라졌습니다. 나라시를 논하던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던 신하들이 이제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밤이 되면 궁궐은 더욱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등불이 하나둘 꺼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환하게 빛나던 불빛들이 사라지고 어둠이 점점 더 깊고 넓게 궁궐을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왕만이 홀로 깨어 있었습니다. 왕은 복수를 하면 마음이 시원해질 줄 알았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지고 꽉 막혀 있던 숨통이 트일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어머니의 원수를 갚고 나면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괴롭히던 악몽에서 깨어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미워했던 이들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승리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휑한 바람소리와 텅 빈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피를 보면 볼수록, 비명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왕의 마음은 더욱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밤이 되면 왕은 넓은 침전을 서성였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촛불 그림자가 벽에 길게 늘어졌고 왕의 발자국 소리만이 텅 빈 방 안을 울렸습니다. 그는 어릴 적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를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따뜻했던 어머니의 품, 부드러운 손길, 다정한 목소리를 기억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했던 기억 위로 차가운 겨울바람 소리와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겹쳐졌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또 누가 사라졌을지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던 동료가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몰려 끌려갔습니다. 회의 시간에는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왕이 물으면 짧게 예, 아니오라고 대답할 뿐 자신의 의견을 길게 말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열띤 토론이 오가던 전각이 이제는 무덤처럼 조용했습니다. 왕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이제 누구도 왕에게 직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해주는 충신은 모두 사라지거나 입을 다물었습니다. 왕의 곁에는 듣기 좋은 말, 왕이 원하는 말만 하는 간신들만이 남았습니다.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달콤한 말이 진심이 아님을, 그들의 미소가 거짓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된 위로라도 필요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지독한 외로움을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갑자년의 겨울은 계속되었습니다. 추위는 끝날 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두터운 옷을 껴입고 몸을 웅크렸지만 마음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궁궐 전체가 거대한 얼음 덩어리처럼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꺼져가는 등불들처럼 왕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일말의 따뜻함도 인간다움도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1505년 봄 길고 지루했던 겨울이 마침내 서서히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창덕궁의 마당에는 두껍게 쌓였던 눈이 녹아 작은 물길을 만들며 흘러내렸고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는 연한 연두색 새순이 조심스럽게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바람결에 섞여 있던 날카로운 냉기는 사라지고 대신 부드럽고 스뷴한 봄 기운이 궁궐을 감쌌습니다. 갑자년의 피비린내 나는 겨울을 지나온 조정은 여전히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사라져야 할 이들은 모두 사라졌고 살아남은 이들은 더욱 몸을 낮추고 숨을 죽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왕의 마음에는 아직 끝내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폐위시키고 죽음에 이르게 했던 이들에 대한 응징은 끝났습니다. 그들의 비명과 피로 복수의 재단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진정한 마무리는 짓밟힌 어머니의 명예를 되찾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23년 전 어머니는 폐비가 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비의 옷을 벗고 죄인의 이름을 쓴 채
쓸쓸하게 궁궐 밖으로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누구도 어머니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어머니의 흔적은 철저히 지워졌습니다. 왕은 더 이상 그렇게 둘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명을 내렸습니다. 패비 윤 씨를 복권하여 재헌 왕후로 추존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신하들은 침묵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선왕의 유지를 거스르는 일이라며 반대 상소가 빗발쳤겠지만 지금은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왕의 뜻을 따를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식 교서가 내려졌습니다. 23년 만에 어머니는 다시 왕후가 되었습니다. 패비라는 오명 대신 재헌 왕후라는 존귀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왕은 그 교서를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종이 위의 글자들이 눈물에 번져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손끝으로 어머니의 새로운 이름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봄날의 따뜻한 햇살이 전각 안으로 깊숙이 새우며 들었습니다. 제사상이 정성스럽게 차려졌습니다. 가장 좋은 쌀로 빚은 하얀 떡과 붉은 과일, 맑은 술이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향로에서는 은은한 향나무 연기가 피어올라 공기 중에 흩어졌고 맑은 종소리가 잔잔하게 울려 퍼지며 제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왕은 정해진 예법에 따라 천천히 몸을 숙였습니다. 머리가 바닥에 닿을 만큼 깊이 아주 오랫동안 절을 올렸습니다. 그 절은 단지 왕으로서 선대 왕후에게 올리는 예가 아니었습니다. 7살에 어머니를 잃고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살아온 아들이 23년 만에 어머니에게 드리는 늦은 인사였습니다.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던 말을 삼키며 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왕의 등 뒤로 봄 햇살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천하를 호령하는 만백성의 임금이 아니라 그저 어머니가 그리운 한 사람의 아들로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골룡포 자락이 바닥에 부드럽게 흘러내렸고 그 위로 긴 세월 동안 층층이 쌓여온 그리움과 회한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제사가 끝난 뒤에도 왕은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향이 다 타서 재가 되고 촛불이 조금씩 낮아져 심지만 남을 때까지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허공을 향해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 마음속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며칠 뒤 왕은 조용히 궁궐을 나섰습니다. 어머니의 묘소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진 날, 도성 밖 소박한 언덕 위에 있는 무덤가의 왕의 가마가 멈춰 섰습니다. 주변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하나둘 피어나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곳은 더 이상 초라한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회릉이라 불리는 왕후의 능이 되었습니다. 비석에는 재헌 왕후라는 시호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왕은 천천히 걸음을 옮겨 무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제사상을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궁궐에서의 엄숙함과는 달리 이곳은 더욱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들판을 스치는 바람 소리와 산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긴 세월 동안 마음속으로만 몰래 부르던 어머니를 이제는 세상이 허락한 이름으로 당당하게 부를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얼어붙었던 왕의 가슴을 아주 조금 천천히 데워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당할 수 없는 깊은 허전함도 밀려왔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시호를 올리고 웅장한 무덤을 만들고 성대한 제사를 지내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따뜻했던 손길도 다정했던 목소리도 사랑 가득한 눈빛도 다시는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언덕 위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붉은 노을이 무덤가를 물들였습니다. 왕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기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무덤을 뒤돌아보았습니다. 23년 만에 어머니는 왕후로 돌아왔습니다. 비록 육신은 이미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 이름만큼은 다시 빛을 되찾았습니다. 왕은 그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아들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였으니까요. 1506년 여름 창덕궁에는 무더운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궁궐의 연못에는 연분홍 연꽃이 만발하여 화려한 자태를 뽐냈고 매미들은 나무 위에서 맴맴거리며 끊임없이 울어댔습니다. 숨이 턱턱 막힐 듯한 뜨거운 공기가 궁궐 전체를 감쌌지만 왕이 머무는 대전만큼은 언제나 서늘한 기운이 맴돌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어머니를 폐위시키고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이들은 모두 처절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어머니의 이름도 되찾았고 왕후의 자격도 회복되었습니다. 재헌 왕후라는 시호가 정식으로 올려졌고 회릉도 왕릉의 격식에 맞게 정비되었습니다. 왕이 어머니를 위해 해야 할 일은 모두 마쳤습니다. 하지만 왕의 마음은 이상하리 많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복수를 마치고 나면 가슴 속에 맺혀 있던 단단한 응어리가 풀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사무치는 그리움도 조금은 옅어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미워했던 이들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공허함이었습니다. 아침 조회 시간이 되어 정하게 들어서면 신하들이 일제히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왕이 높은 옥좌에 앉으면 모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왕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항상 왕의 발끝이나 옥좌 아래 어딘가 허공에 머물렀습니다. 눈을 마주쳤다가 왕의 심기를 거스르기라도 할까봐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신하들은 왕이 원하는 말만 했습니다. 듣기 좋은 칭송, 거슬리지 않는 동조의 말만 골라서 했습니다. 예전처럼 직언을 하는 충신은 없었습니다.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스승 같은 신하도 사라졌습니다.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존경해서가 아니라 단지 죽음이 두려워서 고개를 숙인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피를 흘렸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왕은 홀로 남았습니다. 넓고 웅장한 전각 안에 왕 혼자만 덩그러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름 아래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먼지들이 햇살 속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하지만 그 밝고 강렬한 빛도 왕의 마음속 깊은 어둠을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조선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힘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힘은 왕을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권력이 커질수록 함께 웃고 울어줄 사람은 줄어들었습니다. 왕은 구름 위에 홀로 떠 있는 고립된 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왕은 후원을 거닐었습니다. 뜨거운 햇살을 피해 울창한 나무 그늘 아래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연못가 정지에 앉아 물 위를 떠다니는 연꽃잎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면 넓은 연잎들이 서로 부딪히며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고요하고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도 왕은 평화를 찾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한 일이 과연 옳았는가? 어머니가 진정 원하셨던 것이 이런 피바람이었을까?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을 죽여 복수를 해도, 아무리 높은 칭호를 올려 이름을 되찾아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당연하고도 잔인한 사실이 왕을 더욱 괴롭혔습니다. 밤이 되면 궁궐에서는 화려한 연회가 열렸습니다. 수많은 악공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아름다운 무희들이 춤을 추었습니다. 술잔이 넘치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왕은 흥청망청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왕은 그 시끌벅적한 소란 속에서도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음악 소리가 커질수록 마음의 빈자리는 더 크게 웅궁거렸습니다. 화려한 불빛이 밝을수록 내면의 어둠은 더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곁에 있어도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왕은 비틀거리며 어머니의 사당을 찾았습니다. 재헌 왕후의 위파의 앞에 조용히 주저앉았습니다.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마음속으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잘한 일인지, 이제 편안하신지 물었습니다. 칭찬을 듣고 싶었고 위로를 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촛불만이 조용히 흔들리며 왕의 그림자를 어지럽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왕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결국 산자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머니를 위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자신의 상처를 달래기 위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복수는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큰 구멍을 뚫어 놓았고 더 깊은 공허를 남겼을 뿐이었습니다. 여름밤은 무더웠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끈적한 밤이었습니다. 왕은 침전으로 돌아와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하지만 들어오는 것은 뜨거운 열기뿐이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디선가 아이 우는 소리도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궁궐 밖 세상, 백성들의 삶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그 평범한 삶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달이 떠올랐습니다. 둥근 보름달이 밤하늘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왕은 그 달을 바라보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워 함께 달을 보던 그 시절을 말입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따뜻했습니다. 어머니의 품도, 어머니의 목소리도, 세상도 따뜻했습니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천하를 가졌음에도 그 따뜻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왕좌는 높았습니다. 만인의 머리 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높은 자리에서 왕은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불행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왕의 마음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앞으로도 결코 채워지지 않을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1506년 늦여름 창덕궁의 밤은 유난히도 고요했습니다. 하늘에는 옅은 구름이 강물처럼 천천히 흐르고 있었고 둥근 달빛은 궁궐의 검은 기와지붕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왕은 후원을 홀로 거닐며 한동안 말없이 연못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년 전 그 눈 내리던 겨울밤 피 묻은 적삼을 보며 복수의 결심을 품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어머니를 폐위시켰던 이들은 모두 벌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이름도 제헌왕후로 되찾았습니다. 복수의 그림자는 마침내 실현되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마음속에는 승리의 기쁨 대신 설명하기 어려운 잿빛 공허함만이 천천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복수를 마치면 가슴 속 응어리가 풀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괴롭혔던 그리움도 조금은 옅어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미워했던 이들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더 깊고 어두운 외로움이었습니다. 연못 위로 달 그림자가 일렁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품었던 결심의 무게를 이제는 다 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사랑이 어떻게 세상을 향한 날카로운 칼날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칼날이 휘둘러질 때마다 결국 자신도 베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신하들은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숙였고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사람은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손에 쥐었지만 그 권력은 왕을 철저히 고립시켰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무잎을 흔들었습니다. 사락사락하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 같았습니다. 왕은 마음속으로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모든 것을 마쳤다고 이제 편히 쉬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만이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멀리 도성 밖에서 희미한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백성들이 가족과 함께 잠든 평범한 집들의 불빛이었습니다. 왕은 그 소박한 행복이 사무치게 부러웠습니다. 천하를 가졌지만 정작 마음 편히 잠들 수 있는 평온함은 갖지 못한 자신이 서글펐습니다. 밤은 점점 더 깊어갔습니다. 왕은 조용히 침전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은은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촛불을 끄고 천천히 자리에 누웠습니다. 오늘 밤만은 어머니의 꿈을 꾸고 싶었습니다. 복수도 원망도 피비린내도 모두 잊고 그저 어머니 무릎을 베고 잠들던 그 따뜻했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고요한 밤이 지나고 나면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를 말입니다.
복수를 마쳤지만 평화는 오지 않았고 오히려 더 큰 혼란과 파멸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상처가 조선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파문이 되어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을 향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조선의 시간은 그렇게 고요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복수를 마친 한 왕의 밤도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적막한 밤의 끝에는 서늘한 새벽 공기와 함께 또 다른 이야기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달빛만이 왕의 깊은 고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고독이 결국 어디로 향하게 될지는 다음 이야기에서 천천히 펼쳐질 것입니다. 바람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왕의 귓가를 스쳤습니다. 고단했던 복수의 여정이 그렇게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깊은 공허 속에서 마침내 찾아오게 될 운명의 바람, 중종 반정이라는 거대한 사건과 한 인간으로서 맞이하게 될 연산군의 마지막 뒷모습을 조용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꿈꾸는 사관은 다음 시간에도 조용한 역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